명절을 앞두고 한 여성이 요리를 합니다. 시가에 선물하려고 직접 만드는 건데요. 며칠 후 여성은 휴대전화를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먼 친척의 카톡 프로필 사진에 자신이 선물한 물건이 올라와 있었던 건데요. 대체 여성의 명절 선물이 왜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조금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사건 반장 보면서도 한숨을 푹푹 쉬는 며느리님들 계실 거예요. 자, 오늘 사연자도 며느리입니다. 네, 40대 여성이고 9살 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여성 태어나고 나서 얼마 후에 아버지 돌아가셨고요.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도 어머니께서 지병을 얻으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명절마다 굉장히 오랫동안 외롭게 지내왔는데요. 그때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굉장히 잘 그 환경을 다독다독 거려주는 그 남편한테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오. 명절 때 이제 시댁을 가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 어차피 넌 갈 친정도 없으니까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일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세상에. 기를 죽였어요. 그리고 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온갖 집안일을 다 시켰는데 전굽기, 설거지하기 뭐 이런 거는 고마운 상황이었고요. 그동안 그냥 못 해왔던 냉장고 청소 밀렸던 거, 그다음에 빨래도 시키고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시켰답니다. 모든 허드렛 일을 다 시켰습니다. 세상에 사돈이 없다고 너는 어차피 갈 친정도 없지 않니? 야, 자, 그런데 5년 전 도련님이 결혼을 하면서 동서가 들어왔는데 드디어 동지가 생긴 겁니까? 근데 차별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 선물을 아예 대놓고 비교를 했습니다. 여성이 현금을 드리면 성의가 없다고 한 소리하고요. 또 한우를 드리면은 내 아들 돈으로 사치를 부린다 이렇게 혼냈다고 와우. 합니다. 결국 여성은 명절을 앞두고 수제 한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만들어서 드렸더니요. 나 혈당 관리하는 거 모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서가 가져온 홍삼 선물 세트에는 이게 딱 내가 원하는 거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절이 지나고 나서요. 남편의 당숙 어르신 카톡 프로필 사진에 자신이 만든 한과 세트가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어이?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자신이 만든 척 며느리의 선물을 당숙한테 준 겁니다. 친하진 않지만 당숙의 연락처 정도는 가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당숙이 선물 받은 걸 자랑하다가 이렇게 들켜버렸던 겁니다. 자, 짱구님, 이거 나의 경험이다 딱 말씀하십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핸드메이드 한과가 또 손이 얼마나 많이 가. 그걸 세상에 수제로 만들었는데. 한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만들 수가 있나요? 맞습니다. 수제로 직접 만든 한가를 본인 혈당 관리한다고 먹지도 않고 딴 데 주다가 걸렸어요 지금. 자, 그래서 걸리지나 말든가. 걸리지는 말든가 먹으면 되지 그건 뭐 하여튼 며느리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보다 남편한테 소심한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요. 예. 원래 이제 이거 부모님, 며느리 그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절에서 했었는데 직접 이제 하기로 했다라고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서 좀 도와줘 여보라고 아버지 제삿날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작고 했어요. 한 친정엄마, 친정아빠 그렇죠. 제사를 지내겠다. 그래서 부부가 둘 다 직장에 연차를 낸 다음에 제사상을 차리고 뭐 전도 굽고 이런 거를 남편하고 같이 했는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사실은 남편 좀 고생해봐라. 내 마음 좀 알아달라. 좀 소심한 복수, 혈당 관리 뭐 이 등등으로 한 건데 예. 전화가 온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야야 이 내 귀한 아들 왜 남의 제사를 시키노니 정신 나갔나? 잠깐 여기서 스톱. 예. 남의 제사라뇨. 사돈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이게 사실 걸린 거예요. 아이하고 통화하다가 우리 엄마 아빠 제사예요. 무슨 제사?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할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죠 돌아가신 그 며느리의 아버지 제사하는 걸 알게 됐고 남의 제사 얘기를 했던 게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며느리는 남의 제사 하지 않았나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표현에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야, 은배 팀장님 물론 사돈 뭐 피가 안 섞였으니까 남이죠. 하지만 인척이잖아, 인척. 그렇죠. 이거 남이 절대로 아닌데 이 시부모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자, 그런데 뭘 절로 쳐다보세요. 이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동서가 들어온 뒤로 동서가 오게 되면은 집안 대도사는 당연히 나누어서 하게 되기 때문에 한시름을 낳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예. 이 동서가 허리를 다쳤다는 겁니다.
허리 다친 건 확인이 안 돼요. 허리 다쳤기 때문에 뭘 시키려고 그러면 어머니 저 허리가 아파요. 아우 하니까 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어머니는 누굴 시키느냐? 큰 며느리만 일을 시키는데 전을 굽고 지지고 볶고 아무튼 복잡하게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냉장고 청소가 힘든데 냉장고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서는 아주 얄밉게도 소파에 탁 누워서 전을 먹으면서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허리 아프다고. 요거 진짜 참. 다쳤을 수도 있지. 근데 허리는 확인 안 돼요. 아, 진짜?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든 미워 죽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며느리는 2배, 3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명절 증후군 손에 물집도 잡히고 근육통도 생기고 요거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 와서 남편을 볼기는 합니다. 그럼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명절 증후군을 겪게 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 교수님도 아마 명절 증후군을 겪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겪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영리하십니다. 여기서 겪었다고 해봐요. 시어머니 다 보시는데. 예.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아니, 그래도 뭐 아프다는데 어째. 뭐 그게 확인이 안 되지만. 네. 자, 그런데 참 기발한 뭔가 정말 딱 아이디어가 그때 떠올랐습니다. 이 네. 사연자한테서. 맞습니다. 여성은 이 설날을 앞두고 정말 우울증이 올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동서처럼 다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뒤적거리고 있었는데요. 이때 한 유튜버가 올린 장난 영상을 보면서 아이디어가 번뜩였던 거죠. 인터넷에 가짜 팔깁스라고 검색을 했고 이걸 구매를 했던 겁니다. 잠깐만요. 이미 알고 계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가짜 깁스야. 이미 알고 계셔. 하여튼 이 어떻게 여성은 모르다가 이제 알게 된 건데 많이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얘기를 할 거라는 거 어떻게 하셨지? 예측이 되죠. 예.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명절 전날에 여성은 퇴근을 하고 진짜 이 가짜 팔깁스라고 등장을 했고요. 남편한테도 다쳤다고 속여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과 동서도 깜짝 놀랐고요.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애들이나 돌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명절의 자유 시간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거를 그 검색을 해봤어요, 박 변호사님. 예. 진짜 그 미사일 배송하는 데 있잖아요. 예. 2만 얼마에 팔고 있습니다. 저 뭐 솔직히 한번 전 샀던 적도 있습니다. 아, 사셨다고요? 가짜는 아닌데 예. 군대에 있을 때 잠깐 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설명은 명절은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사시려는 네. 분들 사건 반장 보고 아이고 그 방법이 있었구나 하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스톱. 딱 걸렸습니다. 조심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런 걸수록 정말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끼고 있으니까 이제 가짜 깁스를 사실 덥잖아요. 습기가 찹니다. 습기가 참아야 돼요. 진짜 깁스인 것이냐 인상도 쓰고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써봤네. 너무 간질간질하니까 목욕탕에 싹 들어가서 이걸 살짝 빼서 아이고 이거 덥노 이렇게 긁었습니다. 문제는 긁고 있는데 야야 이게 뭔데 이 뭐노 시어머니 목소리 들린 거예요. 아이고야. 문이 제대로 안 잠겼던 거예요. 왜 그랬어? 시어머니가 그걸 다 보고 혹시 이거 가짜 깁스니 너? 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이런 게 다 있노? 여기 다 몰려와요. 모든 사람이 방 안으로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걸린 겁니다. 정말 딱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세상에 지금까지 며느리가 아니라 연기자를 모시고 살았네.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아주 연기 대상을 드려야겠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근데 지금이라도 일할게요. 프라이팬 어디 있어요? 뭐 안 아프나 됐다 이 거짓말쟁이야 이가 나한테 속이고 우리 조상님들한테 니를 우째 맡기노 됐다 막 치아라 이거 거짓말쟁이야. 조상님들이 노한다. 너 솔직히 한번 말해봐라. 그때 그 한과도 너 내 혈당 올리라고 만든 거지 그거? 어머니도 솔직히 억울하고요. 그리고 그거 다른 분한테 준 거 다 알고 있어요. 야야 그 왜 다른 사람한테 줬겠노. 맛이 너무 없다 아이가. 한가는 다시는 만들지 마라. 맛대가리 없단 가나. 그리고 다 됐고 난 이제 며느리 없는 셈 칠 테니까 너 내 집에서 나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앞으로는 전 굽지 마. 엄마 나도 나가야 되나? 넌 있어. 나는 있어도 되고.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명절에 가짜 깁스했다가 딱 걸린 며느리. 자,
은배 팀장님, 만약에 은배 팀장님 며느님이 저거 하다가 딱 걸렸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거를 하다 걸리면 저는 저걸 이해를 하죠. 오죽하면 아이고, 저렇게 뭘 또 했습니까? 이해를 했죠. 이해하죠. 왜냐하면 아이고. 저거 한다는 거는 저 귀엽지 않습니까? 얼마나 저거를 정말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했어요. 아유 참. 저를 못 믿습니까? 전화를 해볼까요 지금? 어쨌든 전국에 있는 며느리 분들 자기가 하기 힘들으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시어머니한테. 저는 힘들어요 하시고 시어머니 분들 며느리도 제 딸이라 생각하고 어려운 일 부려먹지 마세요. 자, 과연 사모님 이번에 명절 때 추석 때 그러실까요? 우리 추석 이번에 제사 안 지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아, 네. 아, 이런 건 안 하셔야죠. 네, 박지우 변호사님 하려면 잘해야 된다 그러는데 안 해야죠. 그리고 이건 정말 너무 결정적인 거를 걸린 거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싹싹 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시부모님 화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며느리는 우울증 걸릴 만큼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습진과 물진까지 손에 네, 가득할 정도로 혼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힘들었다라고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적어도 남편은 좀 이해해주고 어머니도 좀 큰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교수님, 좋겠어요. 그 아까 별별 극장에서 전 남편의 행태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 왜 거기서 오히려 더 막 이래? 그러니까 이제 연기국 이제 박 변호사님 연기를 워낙 잘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제 남편도 너무 놀라기는 했고 아마 그러나 아내가 너무 잘못한 거니까 뭐 완전히 이렇게 커버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나중에 둘이 있을 때 아, 왜 그랬어? 막 이러려나? 그렇겠죠. 그리고 이해는 하는데 저는 김민무 팀장님이 이해해 주실 것 같이 많은 분들도 이해는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잘못은 한 거니까 남편이 또 완전히 부인 편은 못 들었을 것 같습니다. 걸러 먹었어요 남편은. 거기서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다시 한번. 걸러 먹었어요. 네가 인간이 거짓말쟁이야. 이게 우리 조상 니한테 안 하다 먹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걸렸을 때도 걸다가 걸리잖아요. 네. 부러진 척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항상 차려야 돼. 걸다가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어머니 들어오셨어요. 박 변호사님 혹시 그럼 막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연기가 돼야 됩니다. 연기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 이게 되면 되거든요. 어머니 이게 팔이 아예 부서진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래 되나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쉽고요. 어차피 걸렸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성이 있잖아. 수지한 거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서 어머니 특히 남편 이쁘게 봐주세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레이크 루이즈님은요. 그래도 착하시네요. 가짜 팔깁스를 하고라도 가다니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요. 카드 카페님은 오죽하면 그랬겠나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 추석은 좀 조용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